나는 새벽 4시면 자동으로 깬다. 잠을 더 자면 꿈이 나타난다. 그 꿈에는 늘 한 아이가 있다. 그래서 나는 잠을 피한다. 어둠 속이 오히려 숨쉬기 쉽다. 나이 들수록 밤이 길어진다. 죄를 가진 사람은 더 그렇다. 오늘도 그 죄와 함께 일어선다. 골목은 밤새 축축함을 안고 있다. 안개가 담벼락을 따라 흘러간다. 가로등은 힘없는 빛을 깜빡인다. 이 시간엔 사람 소리가 없다. 오직 내 술의 소리만 울린다. 덜컹거리는 철이 나를 깨운다. 10년을 이렇게 걸어왔다. 이 길만이 내 죄를 받아줬다. 술의 손잡이는 늘 차갑다. 장갑을 껴도 냉기가 남아있다. 이 철의 감촉이 현실 같다. 손이 떨리면 숨이 고르지 않는다. 떨림은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감춰둔 기억이 몸을 흔든다. 나는 숨 고르듯 수레를 민다. 오늘도 버티자는 듯이 민다. 고물상 문은 오래돼 소리가 크다. 문을 열면 먼지가 먼저 튀어오른다. 세월이 쌓인 냄새가 코를 찌른다. 버려진 것들이 쌓인 냄새다. 이 냄새가 이젠 익숙해졌다. 나는 이 냄새 속에 숨었다. 사람들 눈 밖으로 빠져나왔다. 죄인은 이런 구석이 어울린다. 깨진 선풍기, 녹슨 못, 낡은 액자. 남이 보기엔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나는 쉽게 못 버린다. 버려진 것에도 사연이 있다고 믿는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다. 그래야 내가 덜 미워진다. 내가 버린 것도 있을 테니까. 그 애도 결국 버린 거니까. 라디오는 내게 유일한 증인이다. 오래돼서 잡음이 자주 낀다. 그래도 매일 닦아서 살려둔다. 닦을 때마다 그날이 떠오른다. 사건 301, 피해자 사망. 그 문장이 내 가슴에 남았다. 라디오는 멈췄는데 나는 못 멈췄다. 그래서 오늘도 전원을 올린다. 사람들은 나를 검소한 노인이라 한다. 나는 그 말이 제일 불편하다. 이건 검소가 아니라 벌이다. 내가 나한테 내린 벌이다. 감옥 대신 고물 더미에 사는 벌. 사람 대신 헝겊과 말하는 벌. 벌을 오래 살면 일상이 된다. 하지만 죄는 익숙해지지 않는다. 해가 뜨면 동네가 살아난다. 빵집에서 따뜻한 냄새가 온다. 신문 오토바이가 골목을 지난다. 아이들 발소리가 쨍하고 튄다. 사람들은 나를 대충 안다. 고물상 할아버지 정도로만 안다. 그 이상 묻지 않아 고맙다. 묻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이 라디오는 돼요? 소리는 나는데 노래는 안 나와. 그럼 그냥 주세요. 아이가 웃는다. 나는 일부러 인상을 살짝 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말해놓고 결국 건네준다. 아이가 좋아하면 마음이 묘하다. 잃어버린 얼굴이 겹쳐 보이니까. 그날 라디오는 유난히 또렷했다. 잡음이 없고 소리가 맑았다. 이런 날은 꼭 안 좋은 일이 있다. 나는 볼륨을 아주 조금만 올렸다. 어딘가에서 사이렌 소리가 났다. 골목 끝이 잠깐 술렁거렸다. 나는 닦던 손을 멈춰 세웠다. 오늘도 과거가 나를 부를 것 같았다. 불길한 냄새가 바람에 섞여왔다. 어제보다 공기가 탁하고 무거웠다. 라디오 안테나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잡음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거운동 창고 화재, 사망자 1명. 나는 손에 쥔 스패너를 떨어뜨렸다. 심장이 잠깐 멎는 것 같았다. 그 주소가 낯익었다. 빵집 아주머니가 내게 물었다.
아저씨, 새벽에 사이렌 들었어요? 나는 모른 척하며 고개를 저었다. 잠귀가 어두워서 못 들었어요. 하지만 귀는 아직도 울리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마치 나를 향해 울리는 것 같았다. 식은 땀이 이마를 흘러내렸다. 점심 무렵 경찰차가 지나갔다. 골목 사람들은 창문을 열었다. 요즘 사고가 너무 많다니까. 다 이 근처에서만 나잖아. 나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대화가 내 등을 찌르는 것 같았다. 라디오를 껐다 켜도 소리가 같았다. 화재 원인 조사 중. 그 말만 반복됐다. 가게 문 앞에서 아이가 외쳤다. 할아버지, 냄새 나요. 타는 냄새요. 나는 급히 밖으로 나가 둘러봤다. 멀리서 연기 기둥이 올라오고 있었다. 또 불이야? 누가 중얼거렸다.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이상하게 이 근처만 타올랐다. 무언가 나를 향해 오는 느낌이었다. 해질 무렵 형사들이 골목에 들어왔다. 2명의 젊은 남자가 내 가게를 봤다. 나는 라디오를 끄며 눈을 피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왔다. 김학수 씨, 잠시만 얘기 좀 하시죠. 그 목소리가 예전 내 말투 같았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 형사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안에 얼굴이 낯익었다. 이 사람 아시죠? 숨이 막혔다. 10년 전 내가 풀어준 남자였다. 그의 이름이 입 밖으로 새나왔다. 그럴 리가 나는 말을 삼켰다. 심장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화재 현장에서 선생님 물건이 나왔습니다. 형사가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근처에서 주운 고철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숨을 내쉬었다. 이제 과거가 돌아왔다는 걸 알았다. 밤이 되자 불빛이 흔들렸다. 라디오 잡음이 점점 커졌다. 미제 사건 재조사 착수. 그 말이 내 귓속에 꽂혔다. 10년 전의 이름이 다시 들렸다. 그때의 목소리, 그때의 냄새. 나는 라디오를 꺼버렸다.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계속 났다. 잠을 청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도 심장이 뛰었다. 밖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났다. 그 울음이 사람의 울음 같았다.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라디오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새벽이 다시 왔다. 골목 끝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엔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 또 화재였다. 같은 구역이었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불빛이 내 가게 벽에 반사됐다. 라디오가 스스로 켜졌다. 사건 302. 목소리가 속삭였다. 비가 내렸다. 골목의 먼지가 물에 젖어 내려앉았다. 고물상 지붕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졌다. 나는 비냄새 속에서 담배를 폈다. 라디오가 다시 켜졌다. 용의자 김학수, 재조사 예정. 내 이름이 흘러나왔다. 담배 끝이 젖어 꺼졌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젊은 형사가 서 있었다. 김학수 씨, 잠시 같이 가시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발걸음이 무겁게 골목을 밟았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차 안 유리에 빗방울이 흘렀다. 그 소리가 심장처럼 뛰었다. 조사실 냄새는 여전했다. 커피와 담배, 눅눅한 공기.
형사는 나를 바라봤다. 그날 기억하시죠? 나는 말없이 손을 깍지 꼈다. 10년 전 얼굴이 떠올랐다. 피 묻은 셔츠, 그 남자의 웃음. 예, 기억납니다. 형사는 사진을 내밀었다. 불에 탄 창고, 시커먼 잔해. 이곳에 당신 지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곳은 내 거래처였어요. 불탄 사람 아십니까? 나는 숨을 삼켰다. 예, 압니다. 그놈입니다. 왜 거기 있었습니까? 형사의 질문이 박혔다. 확인하러 갔어요. 무엇을요? 내 죄가 아직 타지 않았는지. 그는 말이 없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그 속에 괴물이 서 있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가 남긴 편지 읽어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 아시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가 대신 말했다. 그는 당신을 살리려 했답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요? 그는 끝까지 당신을 감쌌어요.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썼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형사는 서리를 덮었다. 이제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나는 벽시계를 봤다. 초침이 천천히 흘렀다. 10년의 시간도 이렇게 흘렀을까?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그를 죽게 놔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창문 밖 불빛이 번져 보였다. 당신은 죄를 벌로 삼았군요. 형사의 말이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웃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었거든요. 벌이라도 있어야 숨을 쉬죠. 그가 고개를 숙였다.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골목엔 빗물이 고여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서 흔들렸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가 날 살렸다고?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비가 내 얼굴을 때렸다. 눈물과 섞여 구분이 안 갔다. 비가 그치지 않았다. 하늘은 낮은데도 어두웠다. 나는 고물상으로 향했다. 발밑에 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다. 골목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내 숨소리만 들렸다. 하수구에 빗물이 쏟아졌다. 그 소리가 심장박동 같았다. 가게 문을 열자 눅눅한 냄새가 났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다. 나는 전원을 켰다. 사건 302 조사 종료. 기계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렀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손이 떨려 라디오가 넘어졌다. 라디오 안에서 나사 하나가 떨어졌다. 그 작은 소리가 너무 컸다. 10년 동안 꽁꽁 묶인 기억이 터졌다. 그날 왜 그랬어? 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졌다. 라디오 스피커가 부서진 채 울었다. 형사님 덕분에 자유로웠습니다. 편지의 문장이 머릿속에 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가게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다. 형사였다. 그는 비를 맞은 채 서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안으로 들어왔다. 내 앞에 편지 한 장을 내려놨다. 이건 불탄 창고에서 나온 겁니다. 편지 가장자리가 그을려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 읽었다. 그날 형사님이 나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글씨가 번져서 더는 보이지 않았다. 당신처럼 죄 속에 살았겠죠.
나는 손을 내렸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형사가 나를 바라봤다. 이제 진실은 다 밝혀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닙니다. 누가 진짜 범인입니까? 그의 물음이 공기를 멈췄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형사는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라디오가 다시 소리를 냈다. 기상특보, 폭우주의보 발령. 창문 밖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하늘이 울리는 듯한 굉음. 그 소리에 마음이 무너졌다. 형사가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뿌리쳤다. 그는 날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난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게 더 큰 죄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어쩌실 겁니까? 끝을 봐야죠. 나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세상을 삼키고 있었다. 골목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고물상 문턱까지 물이 차올랐다. 라디오 불빛이 깜빡였다. 이제 됐어. 나는 중얼거렸다. 형사가 소리쳤다. 나가야 합니다. 아직 못 갑니다. 나는 라디오를 껴안았다. 이게 내 죄의 증거니까. 천둥이 터졌다. 불빛이 한순간 사라졌다. 물소리가 모든 걸 집어삼켰다. 형사가 문을 열며 소리쳤다. 김학수 씨. 나는 그의 목소리 대신 라디오를 들었다. 버려진 것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문장과 함께 불이 꺼졌다. 새벽에 비가 잦아들었다. 공기는 젖은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고물상 문을 열었다. 바닥엔 물자국이 그대로 남았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다. 형사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밤새 앉아있던 자리엔 편지 한 장이 새로 놓여 있었다. 당신이 짊어진 건 내 죄입니다. 글씨는 또렷했고 잉크는 아직 젖어 있었다. 나는 그날 아이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세상은 나를 괴물이라 불렀죠.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형사님은 나를 풀어준 게 아니라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자유로워지길. 마지막 줄엔 이름이 없었다. 문득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경찰차 경광등이 번쩍였다. 형사가 돌아왔다. 김학수 씨,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 사람이 불을 질렀답니다. 나를 불러내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죽였어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누가요? 형사가 답했다. 피해자 가족입니다. 공기가 얼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10년 전 눈물로 무너진 여인. 그녀가 내 앞에 서 있었다. 형사님, 이제 알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사람은 괴물이 아니었어요. 그저 죄를 갚으려던 사람이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죽은 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죄를 덮으려던 제 잘못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형사가 말했다. 우린 모두 착각했어요. 나는 바닥을 바라봤다. 젖은 편지가 다시 떠올랐다. 이제 당신이 자유로워지길.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10년의 죄가 방향을 바꿨다. 나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밖에 해가 떴다. 비가 멈춘 하늘이 낯설었다. 골목이 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가게 문을 열고 섰다. 형사가 뒤에서 말했다.
이제 끝입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죠. 형사는 떠났다. 나는 라디오를 다시 켰다. 오늘 아침 미제 사건 종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끝났구나.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라디오 속에서 잡음이 섞였다. 라디오가 갑자기 소리를 냈다. 형사님, 당신은. 그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날 아이를 구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이 동네에 살아요. 라디오가 끊겼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갔다. 햇살이 눈부셨다. 멀리서 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어딘가 낯익은 눈빛이었다. 그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하늘은 맑지만 공기는 서늘했다. 나는 고물상 앞 의자에 앉았다. 손에 쥔 라디오가 조용히 숨 쉬었다. 끝났다.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여전히 무거웠다. 10년의 시간이 나를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멈췄다. 라디오가 갑자기 켜졌다.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다. 사건 300일 종결되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 종소리 같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기억이 하나씩 사라졌다. 남은 건 손의 떨림뿐이었다. 그 떨림이 생의 리듬 같았다. 문이 열렸다. 소년이 들어왔다. 할아버지, 이거 고쳐주세요. 그의 손엔 부서진 라디오가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좀 오래 걸릴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공구 상자를 열었다. 나사 몇 개를 조심스레 풀었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라디오 속에서 먼지가 날렸다. 소년이 옆에서 숨죽였다. 이게 다시 나올까요? 소리란 건 사라지지 않아. 단지 길을 잃을 뿐이지. 햇살이 천천히 들어왔다. 라디오 금속이 반짝였다. 그 빛이 마치 숨결처럼 느껴졌다. 소년이 웃었다. 소리가 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디오에서 잡음 섞인 음악이 흘렀다. 낡은 멜로디가 공기 속을 맴돌았다. 소년이 나가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게 안엔 고요함만 남았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췄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세상이 맑았다. 그때 라디오가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제 괜찮습니다, 형사님. 나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눈물이 섞였다. 10년의 벌이 끝난 순간이었다. 아니, 벌이 아닌 용서였다. 창문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하늘이 너무 푸르러 눈이 부셨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라디오를 껐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하지만 내 안은 조용했다. 모든 소리가 내게 돌아왔다. 라디오의 숨, 빗소리, 아이의 웃음. 그게 다 내 인생이었다. 죄와 은혜가 같은 자리에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게 인생이구나. 시간이 멈춘 듯 흘러갔다. 라디오 위의 빛이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게 고요했다. 멀리서 자전거 벨소리가 났다.
소년의 웃음이 희미하게 번졌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고맙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